그 유튜버 김어준 씨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법사위 발언에 시비를 붙었다가 이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헛소리다. 그것도 진짜 헛소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이거는 이제 그 검사들이 쓴 업무 추진비 영수증 이제 논란입니다. 여러분 그 식당에서 그 식사하시고 나서 카드 결제 하면은 영수증 주잖아요. 그 영수증 집에 혹시 영수증 보관하십니까? 네. 예전에는 그 영수증들 다 보관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마 영수증 받으시면 다 쓰레기통에 그 식당 계산대 바로 밑에 쓰레기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버리라고 여기저기 버리지 말고. 왜냐하면요, 이 카드사에 연락을 하면 영수증을 설사 잃어버렸다 그래도 카드사에 연락하면 다 나옵니다. 거기 다 기록돼 있어요. 예전에는 택시 타고 나면 택시 영수증 다 받았잖아요. 택시 기사가 물어봤습니다. 영수증 드릴 값이요, 말 값이요. 근데 요즘은 잘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네. 왜? 그 영수증 필요 없으니까. 저희 경우는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필요하신 분도 있겠죠. 바로바로 어디 가서 제출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 택시 안에다가 물건을 놓고 내려갖고 어머 그 영수증 어디다 뒀더라. 거기 택시 전화번호 다 있는데 바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거기 뭐 영수증 받아서 어디 보관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법무부에서 업무 추진비를 가서 밥을 먹고 뭐 검사들 혹은 또 뭐 그 관련자들 같이 밥을 먹으면 4명이 먹었든 8명이 먹었든 몇십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영수증. 그 영수증이요. 그 영수증 왜 둥근 이 종이마리에다가 쭉 인쇄를 해서 찌르륵 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감광지입니다. 감광지는 그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은 아니고 한 몇 달 지나면은 이게 그냥 그 감광지 위에 찍혀 있는 그 인쇄가 잉크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 나중에 보면 하얗게 됩니다. 하얗게. 네. 그 오래 보관할 필요도 없거니와 오래 보관해봤자 나중에 잘 안 보여요.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어떤 시민단체가 검사들이 쓴 업무 추진비 내역 정보를 제출을 하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아마 정보 공개를 요청갖고 법원에서 공개하라. 검사들이 어디 가서 무슨 밥을 먹었는지 공개를 하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걸 이제 공개를 해서 보니 일부 영수증이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그게 문재인 정권 때 영수증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몇 년 글쎄요. 한 3, 4년 됐나요? 5년 됐나요? 문재인 정권 때 영수증이니까. 감광지 당연히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누가 시비를 걸었느냐? 네, 그걸 이제 그래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짜 헛소리다. 누가 한 말을 헛소리라고 그랬느냐.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을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를 가리고 복사한 것이다. 국회에 7개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진짜 헛소리를 했다. 라고 김어준 씨가 한동훈 장관에게 직격탄을 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동훈 장관의 설명은 판결 취지에 따라 그 식당 이름하고 결제 시간 이건 가림 처리가 됐다. 안 보이게 했다. 일부러. 그리고 일부 영수증이 식별이 어려운 것은 원본 자체가 오래돼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법무부에 쓴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해 들리니까 제가 그냥 간결하게
간결하게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을 냈는데 시민단체 자 여기 있어 보라고 이제 법무부에서 냈는데 그 영수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진짜로 가린 거 있어요. 진짜로. 식당 이름. 그리고 진짜로 가리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광지여서 그 글씨가 희미해지거나 휘발돼 버려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일부러 가린 부분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휘발돼 버린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김어준이 이걸 착각한 겁니다.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 백지라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시간이 오래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안 보이게 된 부분까지 싸잡아가지고 김어준이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말했네요. 김어준 씨는 의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호와 결제 시각에 대해 오래도 휘발됐다고 답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거짓 주장을 했다. 사실은 이 식당 이름은 밖으로 나갈 때는 안 밝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식당 이름 밝혔다가 검사들이 와서 밥 먹는 곳이야? 한동훈 법무장관 검사들이 밥 먹는 곳이야? 이랬다가 그 식당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과거에 아주 많이 비일비재로 있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정치인이 들른 그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이 식당 상호가 밝혀지는 그 순간 다른 진영 쪽 지지자들이 그 식당에 가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그 식당 입구에다가 뭐 페인트 칠을 해놓고 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영수증을 자꾸 어떤 시민단체가 보자고 하니 그래 공개는 하겠다마는 그러나 미안하지만 식당 이름은 가리자. 이게 나중에 무슨 법적인 문제가 되면 그 원본 다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카드 결제한 거 다 이 내역이 있습니다. 비단 이 감광지에다 인쇄한 거 말고도 원래 다 있어요. 그 어디로 안 갑니다. 모든 정보가 거기다 남아 있어요. 만약 그래서 이게 가령 법카를 뭐 유용을 했다든지 정말 저 경기도 지사했던 이모 씨하고 김모 씨 부부처럼 그 법인카드로 초밥 사 먹고 통닭 사 먹고 뭐 어디 가서 했다는 그런 의혹이 불거져서 그게 재판에 걸리면 그때 가서 다 볼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상호명을 밝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지난번 대장동 사태 때 그때도 김혜경 씨가 어디서 뭐 사 먹고 어디서 뭐 사 먹고 그냥 뭘 사 먹었다 초밥 사 먹었다 뭐 사 먹었다 이것만 나왔지 그 식당 이름은 저희가 보도 안 했잖아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식당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애가 되겠어요. 어디 신문 방송에 자기 식당 이름 한 줄이라도 나올까 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긁고 간 식당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거기 찜찜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법무부가 김어준 씨한테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이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다. 이 의혹을 규명한다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 박성중 의원이 밝힌 내용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KBS, MBC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 여야 패널 출연 횟수 최대 14배 차이가 난답니다. 저도 짐작은 했었는데요.
정말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박성중 의원이 6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문재인 정권 때 내용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 기사가 아닙니다. 지난달 기사입니다. 지난달. 6월 7일에서 7월 24일. 죄송합니다. 대단히 이번 달 얘기입니다. 이번 달 얘기. 제 머릿속은 이미 8월 달에 가 있고 7월 달 얘기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얘기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뉴스 하이킥. KBS의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특히 뉴스 하이킥의 경우에 여야 패널 출연 비율이 1대 14. 저도 그 TV조선에서 그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한 7년 동안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렸는데요. 아무튼 그때도 저희 PD들하고 저희 작가님들하고 같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여야 동수, 출연진 5대 5. 이 기계적인 균형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왜? 그거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때 살벌했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모니터 팀이 6명인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TV조선만 들여다보기 위해서 24시간. 김광일의 신통방통에서 여당 사람, 야당 사람 몇 명씩 나오는지 한 발자국도 용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MBC, KBS는 정권이 바뀌고 1년이 넘었는데도 무려 14배. 민주당 사람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권 바뀐 거 맞습니까? 정권 바뀌었나요? 지금 문재인 정권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머쓱합니다.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MBC, KBS는 아직도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14배. 그 사이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굵직한 그 정치 쟁점들이 뭐가 있었느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윤석열 대통령 공정 수능 지시, 정부 장차관급 인사,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및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 수해 대응 및 복구, 이런 것들이 다 이슈였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쪽 14명, 이쪽 1명. KBS 최강시사 여권 인사 35차례. 그런데 야권 인사는 90번.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때로는 우리 눈치 보지 말자. 100% 민주당 사람들. 이럴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을 막 희롱하고 헐뜯고 그런 내용들 여기 지금 사례 다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읽어드릴까요? 관심 있으십니까? 소수 선동 세력이니 안심해라라는 말을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듣고 그 출연자가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 머리 나쁜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가는 데마다 사고를 친다. 대통령 부부를 머리 나쁜 멍청한 사람, 부지런하다, 가는 데마다 사고 친다. 그러자 진행자가 아이고 멍부라고 했죠.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대통령 부인이 미국 핵 잠수함에 갔었던 얘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말을
또 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 당시 폴 러카메라 한미 연합 사령관이 그 김건희 여사와 함께해서 긍지를 느낀다 이런 발언은 절대 소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이런 말을 했네요. 좌파 패널들에게 점령당한 KBS, MBC 라디오는 친민주당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여기서 저 개인적인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2년 작년도에 우리나라 등록 차량이 2,550만 대입니다. 2,500만 대. 구체적인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차량은 하루에 몇 번 운행을 하는가. 여러분 집에 승용차 있죠? 몇 번 시동 거십니까? 아침에 한나절 어디, 오후에 어디 한 번. 그 평균 하루에 3번쯤 차를 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를 타면은 혼자 타십니까? 아니면 여럿이 타십니까? 차량 하나에 평균적으로 타는 인원수도 나와 있습니다. 한 서너 명 됩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이 드리냐면은 차에 타면 우리 의뢰 방송 틉니다. 음악 방송 트는 사람도 있겠지만 종교 방송 트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사 방송 틉니다. 특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시사 방송 틉니다. 시사 방송 틀면 100%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방송입니다. 시사 하이킥, 최강 시사 이런 방송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14배면 낭떠러지죠. 이게 어디다 대고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비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바로 잡겠다 하고 있으니 그건 그대로 이동관 후보자가 해나갈 일이고 또 다른 한편 이동관 후보자한테도 할 얘기 있구나. 라디오 채널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라디오 방송국을 하나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라디오가 하나 있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라디오 청취자들이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 그래서 이런 MBC, KBS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한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 다른 한쪽은 균형 잡힌 중립적인 라디오, 그것도 시사방송을 할 수 있는 라디오를 하나 개국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